2019년 9월, 일본 시가현 도스시에 위치한 도스 경찰서를 찾아간 한 여성. 딸이 누군가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해 6월부터 경찰서를 찾은 게 벌써 11번째였습니다. 오늘은 꼭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던 그녀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라 경찰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조사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녀를 경찰은 다른 업무가 있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여성은 딸이 살해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모든 것의 시작은 여성의 아들인 료타가 일하는 술집에 미유키라는 여성이 손님으로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료타는 그녀가 같은 중학교 출신 선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가끔 가게를 찾아오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별일 없었습니다. 가게와 술을 마시고 가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사이였죠. 하지만 1년 뒤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료타의 가게 동료가 그녀에게 진 빚이 있다며 보증을 서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회유와 강요에 그는 보증인이 되었고, 얼마 뒤 빚을 졌던 동료는 도주했습니다. 당시 동료가 빌렸던 돈은 50만엔. 료타는 하나로 40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에 억울하긴 했지만 사회 경험을 했다 치기로 하고 돈을 들고 미유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 갚을 날짜가 이미 지났다며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요구했죠. 료타는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지만 이자는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에게 미유키의 지인인 야쿠자 간부 다나카가 접근해 일거리를 줄 테니 앞으로 월급을 미유키에게 주고 생활비를 받으라고 위협합니다. 결국 그는 히로시마 조선소로 보내져 거의 감금된 상태나 마찬가지로 일하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생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감시받았기에 어떠한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죠. 2008년 무렵 미유키는 료타의 동생인 루미에게 접근해 오빠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빠가 빚을 진 뒤 도망갔다고 주장하며 가짜 서류를 보여주었고, 다나카의 감시로 오빠와 연락도 되지 않자 그녀는 결국 대신 빚을 갚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유키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걸었던 이들이 많았기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유흥가에서 여자라고 불리며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오빠의 빚을 대신 갚았던 루미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태어나며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돈을 갚으며 알뜰하게 살아갔습니다. 2015년 무렵에 미유키가 동거하는 키시라는 남성이 그녀에게 자잘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려먹었고, 미유키 몰래 돈까지 요구하기도 했지만 다 갚으면 힘든 날은 끝날 거라는 희망에 매번 눈물을 훔치며 루미는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에 미유키는 그런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어느 정도 뽑을 대로 뽑아 먹었다고 생각해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와 함께 호스트 클럽에 방문해 술값을 지불하게 한 것. 술값은 모두 그녀의 빚이 되었고, 오빠의 돈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돈을 갚아야 하자 그녀는 결국 여러 곳에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는데, 어머니는 얼마 뒤 딸이 받아온 합의서에 적힌 주소와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루미는 자기가 잘못 적은 것이라며 변명했지만 딸이 2개월이나 무단 결근했다는 것까지 알게 된 어머니는 분명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 판단했죠. 어머니는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11차례나 도스 경찰서에 방문해 딸의 이변에 대해 말하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A 순경은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수사에 들어갈 수 없다며 가족 간 갈등이라 경찰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미의 어머니가 경찰서를 들락거린다는 것을 알게 된 미유키는 루미를 자택으로 데려와 누구와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며 감금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장거리 트럭 운전기사로 일했기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경찰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자 루미의 여동생이 수소문 끝에 미유키의 집을 알아냈고, 앞에서 대기하다가 드디어 언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루미는 예전보다 살이 붙어 있었고 몸 여러 군데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동생에게 멍한 표정으로 미유키 씨와 이야기해 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던 루미. 그녀는 이미 세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유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루미의 남편에게 연락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웃기지 말라며 이를 거절했고
경찰서에 방문해 통화 녹음된 것을 들려주며 협박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문한 경찰서는 장모님이 찾아갔던 도스 경찰서로, 심지어 그의 신고를 접수했던 이 역시 11번이나 장모님에게 퇴짜를 주었던 A 순경이었습니다. A 순경은 3시간의 녹음을 약 5분 정도 듣더니 어느 부분이 협박이고 어떠한 죄인지 모르겠으니 직접 문서로 써오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그에게 앵무새 같은 말을 되뇌었죠. 가족 간 갈등이라 경찰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편 루미의 남편이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난 미유키는 루미에게 화풀이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당시 동거 중이던 키시 역시 그 폭력에 가담했습니다. 이 뒤로도 그들의 폭력은 그치지 않았고 더 강해져 갔습니다. 키시는 떨어져 사는 미유키의 아들과도 친했는데, 둘이 라인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는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해 10월 20일, B라는 지인의 호스트 클럽에서 놀고 있던 미유키는 키시로부터 루미가 숨을 쉬지 않는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요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아 상황을 전해들은 B는 가게 근처 주차장으로 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뒤 키시가 몰고 온 차 뒷좌석에는 사망한 루미가 눕혀 있었죠. 셋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찌 처리할지 고민했고, B는 나중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몰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은 훗날 법정에서 미유키와 키시의 폭행이 루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쓰였죠. 키시는 루미를 유기하자고 했지만 미유키의 반대로 결국 자기들이 발견했을 때 죽어 있었던 것으로 말을 맞춘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루미의 사인은 하반신 타박상에 의한 쇼크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음날 미유키와 키시는 체포됐죠. 조사 결과 루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살해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루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미나코라는 여성을 감금한 뒤 돈을 뜯어내고 마지막에는 120kg까지 살찌워 뚱보 전문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시켰던 것이 드러났죠. 미나코는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찰을 받았지만 미유키의 명령으로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끝내 부정맥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기 2주 전 그녀를 키시와 혼인시켜 보험금을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에는 병사한 걸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루미를 살찌운 이유도 미나코처럼 뚱보 전문 유흥업소에 보내려 했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보험을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갑자기 사망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2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미유키와 키시가 서로 죄를 전가하는 것으로 전개됐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검찰 측은 한 사람의 존엄을 빼앗고 상해치사 사안 중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모든 일을 주도한 미유키에게 23년, 키시에게 16년의 징역을 구형했죠. 이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성립돼 그런 것인데, 상해치사는 상해에 고의가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상해치사는 기본 3년 이상의 장기 20년으로 규정돼 있어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이죠. 그해 3월 2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미유키에게 22년, 키시에게 1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피고는 피해자를 복종시켜 착취한다는 사리사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이나 학대 행위를 즐기고 있던 모습도 보인다.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히고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가 느낀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또한 그들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도스 경찰서, 특히 A 순경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2020년 7월에 피해자 가족에게 대응의 미비를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발표했지만 3개월 뒤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다라며 말을 바꾸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쿠자와 친분이 있던 미유키가 경찰 측 고위 간부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별다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4일에 미유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담으로 그녀의 전 남편은 과거와 함께 공갈로 체포되기도 했던 류지라는 인물로 현재 그는 2021년에 저지른 3건의 살인사건 때문에 종신형을 받고 수감돼 있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는 것을 보여준 그들. 모든 나쁜 사람들이 꼭 지옥에서 못다한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